기력 보충하려고 드신 그 보양식 혹시 드시고 나서 숨이 가쁘고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으셨나요? 몸에 좋다니까. 다들 먹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넘기셨던 그 음식. 사실은 심장과 신장 기능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 처음으로 알려드립니다. 그 음식이 왜 문제인지, 왜 아무 증상 없이 장기를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체해야 평생 후회하지 않는지 딱 10분 안에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6세 내과노인병 전문의 김현수 박사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이 분야에서 고혈압, 심부전, 신장병 환자만 진료하며 살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12년 전 제 환자였던 76세 이예순 어르신의 일기장이 아직도 제 서랍에 있습니다. 늘 조용히 웃으며 외래에 오시던 분이었죠. 원장님, 삼계탕 먹고 나면 하루가 참 든든해요. 매일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여름날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에 실려오셨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 박동은 불규칙했고 콩팥 수치는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믿고 드시는 음식 중 일부는 나이 든 몸에겐 영양이 아니라 부담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 뒤로 저는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특정 보양식이 나이 든 심장에 부담을 주는지, 왜 신장이 튼튼하던 분이 갑자기 투석을 시작하게 되는지를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에서 그 원인과 대체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지금 바로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평소에 기력이 딸린다며 자주 보양식을 챙겨 드시는 분,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은 분, 숨이 자주 차고 발이 붓거나 소변이 줄어든 경험이 있는 분. 오늘 영상은 어쩌면 당신의 심장을 살리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마지막 챕터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신장을 위한 보양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보양식이 심장과 신장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이유. 보양식 딱 떠올려 보세요. 삼계탕, 장어, 곰탕, 보신탕, 갈비탕. 기운 난다 싶을 때 한 번쯤 드셔보셨죠? 그런데 이 음식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르신 몸엔 전혀 맞지 않는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트륨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국물까지 다 드시는 식습관.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보양식 국물 속엔 소금, 조미료, 간장, 육수 베이스로 인해 상상을 초월하는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이 나트륨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혈압을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고 혈압이 올라가면 심장은 더 많은 압력으로 피를 밀어내야 하니까 결국 심장에 부담이 쌓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심장이 지치고 결국 심부전, 협심증, 부정맥 같은 병이 찾아옵니다. 특히 평소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리고요, 나트륨은 심장뿐 아니라 신장, 그러니까 콩팥에도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에서 나트륨과 수분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과도한 나트륨이 들어오면 이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이 과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결국 신부전, 단백뇨, 만성 신장병으로 이어지죠. 실제로 신장 환자분들
대부분 짜게 먹는 식습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짠맛은 대부분 보양식 국물에서 들어오죠. 두 번째는 포화지방입니다. 장어, 갈비, 곰탕.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기름기입니다. 특히 동물성 기름, 그 중에서도 포화지방이 문제입니다. 포화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이렇게 높아진 LDL은 시간이 갈수록 혈관 안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결국 심장으로 가는 혈관, 즉 관상동맥을 막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심근경색의 시작이고요. 드라마처럼 갑자기 쓰러지게 만드는 급성 심장질환이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게다가 포화지방은 지방간, 고지혈증, 대사증후군의 원인이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신장에도 간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세 번째는 퓨린입니다. 이건 생소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퓨린은 내장류, 장어, 고기 육수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인데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요산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요산이 과도하게 쌓이면 혈액 속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신장의 결정이 박히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통풍성 신장염 혹은 요산 신장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요산 결정이 신장을 막아 심하면 투석까지 가는 상황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말씀드린 76세 이해순 어르신, 매일같이 보양식을 드시며 몸보신 된다고 즐기셨지만 결국엔 심장은 부정맥이 오고 신장은 요산 수치 이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은 이미 이완기 기능 저하, 신장은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의 5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료진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양식 때문에 생긴 전형적인 노인성 복합장기 손상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양식 건강한 분들에겐 기력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심장이나 신장이 약한 어르신에겐 명백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력 보신하시다가 심장과 신장이 무너진 날, 심장과 신장이 한꺼번에 망가질 수 있다고요? 그게 그냥 음식 때문이라고요? 정말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여러분 옆에 계신 평범한 어르신이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72세 장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소 기력이 좀 딸린다 싶을 때면 꼭 드시던 음식이 있었어요. 바로 삼계탕과 장어탕. 날이 더워지면 더 자주 찾으셨죠.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냐? 오늘은 장어탕으로 원기 좀 회복하자. 내일은 삼계탕이지. 속이 뜨끈해야 땀이 나면서 기운이 도는겨. 그게 어르신의 여름 루틴이었습니다. 보양식 건강이라는 굳은 믿음 아래 하루는 삼계탕, 하루는 장어탕.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여름 한철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아침 어르신은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혈압은 190에 육박했고 맥박은 불규칙했으며 손발이 붓고 소변 색깔이 진하게 변한 상태였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실려갔고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 소견서에 적힌 진단은 이랬습니다. 심장기능 저하 좌심실 이완기 장애, 부정맥 의심 소견 협심증 초기 소견, 신장기능 저하 EGFR 45 단백뇨 동반,
혈중 요산 수치 9.8 퓨린 과다 섭취 의심. 나트륨 수치 상승, 고혈압성 신장병 위험. LDL 콜레스테롤 160 포화지방 섭취 과다. 의료진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분명 음식 때문입니다. 특히 어르신의 섭취 습관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시는 삼계탕, 장어탕 그게 문제였습니다. 장모 어르신은 그날 이후 신장 전문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정기적인 이뇨제 투약과 저염식 식단 치료를 받으며 생활 패턴 전면 수정에 들어가셨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뭐였을까요? 나는 그저 몸보신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 한마디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아끼고 건강하려는 마음에서였는데 그 음식이 오히려 심장과 신장을 동시에 파괴한 독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이 사례는 결코 예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노인병학회 보고에 따르면 여름철 보양식 섭취 후 응급실을 찾는 어르신의 비율이 최근 5년간 2.7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이 보양식 건강식이라는 낡은 상식에 갇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장모 어르신처럼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그 건강식이 진짜 건강한지 아니면 조용히 심장과 신장을 망가뜨리는지 이제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 이 음식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력 좀 챙기자며 삼계탕, 장어, 곰탕을 드시는 분들, 그 중에도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꼭 이 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보양식이라고 불리는 음식들 삼계탕, 장어탕, 곰탕, 추어탕.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국물이 많다. 간이 세다 즉 소금이 많이 들어간다. 기름이 둥둥 떠 있다. 열을 내는 재료들이 들어간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1. 고혈압 있으신 분들 소금, 즉 나트륨이 적입니다. 보양식 국물 안엔 생각보다 소금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끓일 때 간장, 소금, 된장, 양념으로 계속 맛을 내다 보니 국 한 그릇에 들어있는 소금 양이 하루 권장량을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미 혈관이 딱딱해져 있거나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소금기를 계속 섭취하면 혈관 속 물이 몰려들어 혈압이 쭉 치솟습니다. 이걸 오래 반복하면 심장은 더 세게, 더 빨리 뛰어야 하고 결국에는 심장이 지치고 망가집니다. 2. 당뇨 있으신 분들 단백질과 지방이 문제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음식의 조합과 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어구이나 장어탕 같은 음식은 기름이 아주 많고 기름 자체가 몸 안에서 혈당을 더 천천히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혈당이 오래 높게 유지되고 몸에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당뇨 환자에게 단백질 과다 섭취는 신장을 더 빨리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걸러내는 기관이 바로 신장인데 이미 당뇨로 손상된 신장에 무리를 더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신장질환 있으신 분들 소리 없이 파괴됩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초기엔 아무 증상도 없지만 실제로 병원에 실려오시는 분들은 소변량이 줄거나 몸이 부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양식에 포함된 나트륨, 포화지방, 퓨린 성분은
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특히 퓨린이라는 물질은 장어, 곰탕, 뼈국물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몸 안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로 바뀌어 신장을 아프게 만들고 통풍 같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이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먹은 걸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심장도 신장도 회복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음식도 70세, 80세가 넘어가면 약처럼 작용하지 않고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 병원에서 신장 수치가 안 좋다고 들으신 분, 다리나 얼굴이 자주 붓는 분, 식사 후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찬 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 이런 분들은 보양식에 국물 하나, 간 하나가 곧 응급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냥 겁주기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음 사례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 이어지는 실제 사례 꼭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드시는 음식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양식? 아니요, 잘못된 상식이 만든 병의 씨앗입니다. 어르신들, 보양식은 몸을 살리는 음식이다. 기력이 떨어질 땐 삼계탕 한 그릇이 최고다. 장어, 곰탕은 원기 회복에 좋다. 이렇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믿음이 지금 누군가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고 또 다른 누군가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 믿어온 것들, 그 안에 숨어 있는 위험은 너무 조용하게 그리고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실제 사례 보양식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간 아버지. 경기 고양시에 사는 78세 박영재 어르신. 평소 고혈압약을 꾸준히 드시고 당 수치는 경계선 정도였던 분입니다. 큰 병은 없었지만 여름만 되면 힘이 빠진다며 매일 점심마다 삼계탕 아니면 장어탕을 번갈아 드셨습니다. 몸이 뜨끈해야 기운이 도는 거야. 이게 그분의 철칙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식사 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조금만 쉬어도 헉헉거리고 다리는 자주 붓고 저려왔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지만 결국 하루는 새벽에 극심한 호흡곤란으로 119를 부르게 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혈압은 190까지 치솟아 있었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신부전과 만성 신장 기능 저하, 고염식과 고지방 식단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기력 차린다며 드셨던 음식들이 심장을 지치게 하고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국물까지 꼭 드시는 식습관이 가장 큰 원인이었죠. 좋은 음식이라는 착각이 만든 병. 의사들도 말합니다. 보양식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에겐 독입니다. 무작정 보양식을 챙겨 드시는 건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상식, 낡은 믿음, 습관이 만든 병의 씨앗입니다. 어르신들의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삼계탕의 뜨끈함, 장어의 고소한 기름, 곰탕의 진한 국물, 이게 힘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몸속 장기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장은 과한 단백질과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지쳐가고 심장은 늘어난 혈액량을 밀어내느라
과부하에 시달립니다. 결국 몸보신하자는 한 끼가 몇 년을 축적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어르신들께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이야? 우린 이제 보양식도 못 먹는 거야. 그에 대한 정답도 지금부터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력을 회복하면서도 심장과 신장을 살리는 방법, 올바른 보양식 대체 식단,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장기별로 맞는 식단 따로 있어요. 어르신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도대체 뭘 먹으라는 겁니까? 기운 떨어질 때 삼계탕도 못 먹고 장어도 안 된다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하죠? 보양식을 끊으라는 건가요? 그렇게 살아서 뭐해요?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몸에 힘 빠지고 여름에 더위에 지칠 때 땀 한 바가지 흘리고 먹는 뜨거운 삼계탕 한 그릇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어르신들께 그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기운의 상징이고 생명력의 증표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위안이 장기에는 공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 채 무조건 보양식은 좋다는 이야기만 믿고 그걸 매일 습관처럼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심장이 약한 분은 혈압이 치솟고 신장이 약한 분은 단백질과 나트륨을 거르지 못해 부종이 생기고 간이 안 좋은 분은 기름진 국물에 피로감이 더해지며 위장이 약한 분은 소화불량과 구토 증상이 반복됩니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기력 회복을 위한 식단은 모두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장기별로 맞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장기별 맞춤 식단이 필요한 이유. 예를 들어볼까요? 신장이 약한 분이라면 단백질과 나트륨이 많은 장어, 곰탕, 갈비탕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채소 국물, 저염식 들깨, 미역국이 신장을 보호합니다. 심장이 약한 분은 포화지방이 많은 닭껍질, 기름진 삼계탕 국물을 줄이고 기름 뺀 닭 가슴살 채소볶음으로 영양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간이 약한 분은 마늘, 양파, 부추 같은 해독 작용이 강한 식재료를 살짝 데쳐 드시는 것이 간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고탄수화물 국수류보다는 현미밥, 단백질, 야채 반찬이 안정된 혈당 유지에 좋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는 아무거나 먹지 말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드셔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음식이 내 몸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아는 순간부터 진짜 건강관리가 시작됩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이 순간부터 당신의 식습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내 장기 상태를 알고 거기에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국물이 보약이 아니라 동약이라고요? 어르신 여러분, 국물까지 싹 다 마셔야 속이 풀린다. 보약은 국물에서 우러나온다. 이런 말 평생 들어오셨죠? 그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왜일까요? 과거에는 보양식 국물이 직접 다려낸 한약재와 들깨, 흑임자, 잣, 재래된장 같은 천연 재료로 우러났기 때문에 진짜로 영양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압으로 삶은 육수, 가공된 조미료, 나트륨 덩어리, 소금과 간장, 그리고 포화지방이 둥둥 뜬 기름 국물.
지금 우리가 식당에서 마시는 대부분의 국물은 보약이 아니라 장기 파괴 액체가 된 셈입니다. 특히 삼계탕, 곰탕, 갈비탕, 설렁탕 같은 고기 중심 국물 음식은 나트륨과 지방, 퓨린 함량이 높아 심장과 신장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국물 자체를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물 중심이 아니라 건더기 중심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 구체적인 실천법을 드립니다. 실천 1. 국물은 최대 3숟가락만. 국물 맛이 그립다면 딱 3숟가락만 드시고 나머지는 건더기와 반찬 위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국물을 젓가락으로 휘젓지 마시고 그대로 남기세요. 실천 2. 기름 제거는 식기 전에 삼계탕, 갈비탕 드시기 전 국물을 한번 식힌 뒤 위에 뜬 기름을 걷어내세요. 그 작은 실천만으로도 심장에 무리를 주는 포화지방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괜찮을지 몰라도 어르신들은 혈관이 좁고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지방이 들어와도 혈류가 막히기 쉽습니다. 실천 3. 보양식 대체 음식. 대체전 보양식. 삼계탕, 곰탕, 장어구이, 보쌈. 대체 후 건강식. 닭 가슴살 들깨 미역국 부추무침. 두부김치 저염된장국 양배추찜. 고등어 조림기름 제거 마늘쌈 현미밥. 돼지 앞다리살 수육기름 제거 깻잎 마늘. 이렇게 바꾸면 기운은 살리면서도 장기에는 부담을 줄이고 소화에도 훨씬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천 4. 국물이 아니라 자연의 수분으로 보충하세요. 식사할 때 맹물, 우엉차, 보리차를 함께 드세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일수록 국물 대신 좋은 수분 공급원이 더 중요합니다. 국물이 갈증을 해소해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짠 국물은 갈증을 더 부추기고 신장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정리하자면 국물은 이제 약이 아니라 경계 대상입니다. 건더기 중심 식단 저염식 자연 수분 보충이 진짜 건강한 보양입니다. 보양식은 입보다 장기가 먼저 좋아해야 진짜 보약이 됩니다. 그럼 여름철 기력 없을 때 뭘 먹어야 하나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기운은 차려야 하는데 삼계탕도 안 되고 장어도 안 되면 그럼 대체 뭘 먹으라는 건가요?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허하고 땀 많이 흘리는 여름철엔 뭔가 묵직하게 속 채워주는 한 그릇이 꼭 필요한 때죠. 하지만 보양은 무겁게가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 그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름철 기력 회복 이렇게 하세요. 1. 기름 없이 고기는 단백질만 남기세요. 닭고기 중에서도 닭 가슴살은 지방이 거의 없고 소화도 잘 됩니다. 들깨가루와 함께 들깨 미역국으로 끓이면 위에도 부담이 없고 장까지 따뜻하게 해줍니다. 예전 어르신들 복날엔 꼭 들깨탕을 드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2. 소금 없이도 감칠맛 나는 음식 충분히 있습니다. 무염으로 끓인 된장국에 양파, 호박, 두부만 넣어보세요. 거기에 들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땀 흘린 뒤 허한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훌륭한 보양식이 됩니다. 3.
열이 났을 땐 열을 내려주는 채소로 조절하세요. 더위로 속이 열받았을 땐 오이, 가지, 부추, 깻잎, 배추찜 같은 서늘한 기운을 가진 식재료가 속을 안정시키고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4. 삼삼한 죽 한 그릇 반찬 두어 가지. 여름철 기운 없을 땐 무리하게 고기보다 소화 잘 되는 죽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 부추죽 기력 회복 소화에 좋고 향까지 식욕 자극. 단호박죽 달콤한 맛으로 기분까지 회복. 전복죽 또는 팽이버섯죽 부담 없이 단백질 섭취 가능. 수분 보충도 간이 없는 걸로. 땀 흘릴수록 국물이 아니라 무설탕, 보리차, 우엉차, 둥글레차를 자주 마셔주세요. 식사와 함께 국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이 훨씬 건강합니다. 정리하자면 여름철 기력 회복, 굳이 고기나 진한 국물 말고도 자연이 주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름기 소금기 없이도 맛있는 밥상은 조금의 지혜와 습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르신, 기운 없을 땐 삼계탕 한 그릇이지 하셨던 그 생각 오늘부터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기운 없을 땐 위와 장기가 좋아하는 따뜻하고 소박한 한 그릇. 당신의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진짜 힘이 되고 어떤 음식이 조용히 병이 되는지. 이제는 속 편하게 드시고 기운도 함께 되찾는 지혜로운 식탁을 차려보세요. 의사가 추천하는 건강 대체 보양 식단 리스트. 어르신 여러분, 보양식이라고 무조건 고기 듬뿍 국물 진하게 드시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우리 몸,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께는 소화가 잘 되고 짜지 않으며 장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이 진짜 보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노인의학회, 고혈압학회,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실제로 권하는 여름철 건강보양 대체 식단을 식재료 하나하나 직접 추천드릴게요. 1. 국물 없는 단백질 닭 가슴살 조림. 삼계탕 대신 닭 가슴살을 찜처럼 익혀 마늘과 양파, 부추와 함께 드세요. 삶은 계란 흰자도 함께 곁들이면 단백질 섭취는 충분하면서도 심장과 신장은 부담이 없습니다. 포인트 기름기 제거 싱겁게 조리. 위, 간, 신장에 동시에 좋습니다. 2. 국물 없이 끓인 들깨 미역국. 고기 대신 들깨가루와 부드러운 미역, 거기에 두부나 애호박만 살짝 넣어. 국물은 적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포인트. 들깨는 혈관에 좋은 지방, 미역은 나트륨 배출에 도움. 3. 마늘, 양파, 부추 활용한 기력 회복 반찬. 볶지 마시고 물에 살짝 데친 뒤 참기름 몇 방울과 깨소금으로 무쳐 드세요. 혈관 건강, 항염, 작용, 기력 회복. 세 가지를 동시에 잡습니다. 4. 잡곡밥 소화 잘 되는 죽 식단. 흰쌀밥보다 귀리, 현미, 율무 섞은 잡곡밥이 위장에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또는 부추죽, 단호박죽, 팽이버섯죽 같이 한 끼 식사로도 부담 없고 따뜻한 보양죽이 효과적입니다. 국물 없는 생선 요리. 고등어, 갈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심장 혈관에 좋은 지방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조림은 피하시고 소금 없이 레몬즙이나 들기름으로 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기운 없을 땐 무나물 호박볶음. 무, 애호박, 감자, 가지는
열을 내려주고 소화도 도와주는 여름 제철 채소입니다. 살짝 데쳐서 된장 들기름으로 무쳐 드세요. 단맛도 은은하게 돌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7. 차 대신 건강물. 땀 많이 흘리는 여름에는 진한 국물보다 보리차, 둥글레차, 우엉차가 훨씬 낫습니다. 국물 대신 이 차를 드시면 신장에 무리가 없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 맞춤 보양 한상 예시. 들깨 미역국 국물 적게. 닭 가슴살 마늘 부추찜. 잡곡밥 부추죽 선택 가능. 무나물 가지나물 양파장아찌 저염. 보리차 한 잔. 이 식단 하나면 기력 회복 혈압 조절 장기 보호.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보양식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삼계탕, 장어, 곰탕처럼 국물이 많고 짠 보양식은 오히려 심장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신부전증 있으신 분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잘못된 보양식은 보약이 아니라 병의 씨앗입니다. 진한 국물, 짠 음식, 기름진 고기. 모두 장기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운 차리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병을 부른다는 말,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셋째, 국물보다 건더기 중심 간은 약하게, 기름은 적게. 국물은 보약이 아니라 나트륨 폭탄입니다. 고기보다 닭 가슴살, 생선살, 두부, 채소처럼 소화 잘 되고 순한 식재료가 진짜 보양이 됩니다. 넷째, 장기별로 맞춤 식단이 따로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은 단백질 과잉을 피하고 심장이 약한 분은 짜지 않게 드시고 당뇨가 있는 분은 혈당 천천히 올리는 음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다섯째, 건강한 여름은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무조건 많이 진하게 고기 위주로 드시는 건 더 이상 보양이 아닙니다. 소화에 부담 없고 염분 적고 순한 음식이 내 몸에 맞는 진짜 보양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조언.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보양식은 몸을 살린다는 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몸 상태를 모른 채 아무거나 드시는 것, 그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장기 기능은 서서히 약해지고 소화력, 배설 기능, 해독 능력도 젊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땐 그냥 든든하다고 느꼈던 음식이 이제는 숨이 차고 소화가 안 되고 혈압을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 3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음식부터 다릅니다. 짜지 않게 드십니다. 국물보다 건더기를 드십니다. 계절 음식보다 내 몸에 맞는 걸 드십니다. 식사 한 끼도 허투루 넘기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입으로 병을 만들기도 하고 입으로 병을 이기기도 합니다. 건강은 의사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식탁 위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남들이 먹으니까 나도 먹는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 번 더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늘 드린 말씀이 조금 무섭고 불안하게 느껴지셨다면 그건 그만큼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관심이 오늘부터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기운찬 노후를 충분히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는 식탁 위 한 숟가락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 숟가락 이제부터는 더 신중하게 드셔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함께 건강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